안녕하세요. 이제 과학 10강, 과학도 거의 다 끝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반도체의 전기전도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글이 좀 길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읽고 나서 푸는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 그냥 반도체, 근데 또 반도체인데 고유 반도체, 그리고 전기 전도도라는 단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2번은 우리 1급 연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붕소 원소 최외곽 전자, 그 다음에 원자가띠 전도띠 띠틈 이런 단어들. 사실 원자가띠 전도띠 띠틈 이런 거는 되게 자주 선생님은 봤어.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풀다 보면 꽤나 자주 나오는 이런 단어들. 요번에 조금 같이 이해를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3번.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고유 반도체, 니은 N형 반도체, C는 P형 반도체인데 얘네들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따져보면 되겠지? 읽으면서 OX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4번. 가는 포화범위인데 포화범위에 대해 추론한 내용이야. 추론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나 받계준위, 양공 이런 단어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5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야. 읽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최외곽 전자라든가. 근데 최외곽 전자가 이번에는 3개, 그 다음에 5개짜리가 있어. 그러면 이제 가는 3개인 애가 붙은 거, 첨가한 거. 그 다음에 나는 5개인 애를 첨가한 거잖아. 뭐에? 실리콘에다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각각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고갈범위라든지 도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런 단어들의 개념도 우리가 제시문 읽으면서 잘 파악을 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인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6번이에요. 죄송. 자, 6번은, 조금 문제가 까다로웠어. 한번 6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제시문을 보면 몇 개를 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선생님이 그 전에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서술어의 자릿수를 확인하고 자릿수가 다른 선택지를 지우라고 했었어. 근데 서술어의 자릿수를 확인하면 그럼 얘는 목적어가 필요한 애란 말이야. 근데 지금 1번 시기를 넘다, 산을 넘다, 38선을 넘다, 10시간이 넘다, 바위에서 바위로 넘다야. 그럼 사실 명확하게 지울 수 있는 애가 지금 5번이나 4번이었단 말이야. 근데 5번이랑 4번을 지우고 1번, 2번, 3번을 보면 답이 안 나와. 혹은 답을 우겨넣기 위해서 이상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건 이 넘다라는 서술어의 특징에 조금 있는데, 이 넘다라는 애가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같은 의미인데 주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목적어까지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웬만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넘다는 조금 특이해. 그래서 얘는 좀 따로 알아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이 뭐가 나오냐면 4번이 나와요. 일단 얘는 아니야. 확실히 그냥 아니야. 근데 아닌데 어떠한 기준을 넘어간다 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지금 딱 맞는 게 4번이 됩니다. 요 넘다라는 단어를 좀 따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근데 물론 넘다라는 단어 말고도 의미 자체에서 주어를 필요로 하거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도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데도 동일할 수는 있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거의 다 걸러질 텐데, 만약에 걸러지지 않는다 그럼 생각을 좀 다시 해서 의미상으로 좀 따져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볼게. 반도체와 도체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이다. 도체의 경우, 자, 도체가 먼저 나왔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의 진동이,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원자의 진동이 커져. 그래서 전자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돼?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할수록 전기 전도도는 감소한단 말이야. 반면 전자가 특정 에너지 구간을 뛰어넘어야 전류가 흐르는 묶어. 걔가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얘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사실 원자의 진동보다는 전자의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의 증가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어. 자,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요 전자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돼? 같이 오른다는 거야. 방향이 반대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어떤 온도를 같이 높이고 있는데 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떨어져.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상승한단 말이야. 자, 그럼 계속 볼게. 그림은 반도체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준다. 자, 요거예요. 반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야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어. 자,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 수도 있어. 온도를 올리면 에너지가 올라갈 수도 있어. 아까 여기 나온 대로 따지면. 자, 어쨌든 어떤 방향에서든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띠로 뛰어 올라갈 수 있어. 자, 그 다음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의 흐름. 자,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전자의 흐름이 뭐가 된다? 전류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그림처럼 어떤 폭을 갖는 것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봐봐. 어떤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전자들은 같은 에너지 수준을 가질 수 없어. 이를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전자의 에너지가 자, 이런 식인 거야. 서로 같이 있는 애는 없어. 같이 있는 애는 없고 다 따로따로. 그 다음에 전도띠에서도 다 따로따로야. 그런데 그 수준의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끼리는 매우 수준의 차이가 작은 거야.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를 표현하면 띠와 같은 모양이야. 띠틈은 이 다음 단락에 나오기는 할 건데 어쨌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고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는 얘네들은 다 같은 에너지 수준이 아니야. 무조건 다 달라. 그런데 걔네가 아주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모여있으면 띠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봤을 때 2번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보면 원자과 띠의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야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우리가 방금 본 게 원자과 띠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고 그것이 전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도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진동은 도체의 전기 전도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였지?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제부터 집중을 잘 해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런 애들이 지금 각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 자, 도체와 달리 반도체의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는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의 수준 묶어봐. 걔를 띠틈이라고 해. 자, 여기에는 전자가 있다 없다?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띠틈의 크기에 따라 반도체와 부도체를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반도체의 경우 띠틈이 비교적 작아서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순수한 실리콘이나 순수한 저마늄 같은 애들은 전자가 여기 있다가 요 정도의 에너지를 받으면 뛰어오를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부도체는 띠틈이 매우 커. 얘보다 훨씬 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받아도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전류가 흐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반면 도체는 아예 띠틈이라는 게 없어. 그냥 여기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반도체를 고유 반도체라고 합니다. 아까 순수한 실리콘이나 저마늄이 반도체라고 했고 얘네들이 사실은 그래서 고유 반도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리콘과 저마늄의 띠틈은 각각 1.12EV와 0.66EV다. 이러한 고유 반도체에 다른 물질을 소량 첨가하여 고유 반도체보다 전류가 더 잘 흐르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섞는다라는 얘기지. 말 그대로 불순물 아닌가요? 자, 일단 2번에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는 선택지들을 살펴볼게요. 2번에 4번. 도체는 반도체와 달리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얘는 존재하지 않지? 5번. 전자가 부도체의 띠틈을 뛰어넘는 것은 반도체의 띠틈을 뛰어넘는 것보다 어렵겠지? 그치?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게요. 3번에 1번. 기억. 고유 반도체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물질. 그럼 일단 기억은 맞는 거야. 순수한 애인 거야. 그리고 기억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야지 다른 것들이 된다고 했잖아. 불순물 반도체.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봐봐. 기억은 전도띠에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였어? 전자들이 같은 에너지 수준을 가질 수 없어. 그런데 걔네가 그 다른 수준들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처럼 띠 형태를 띈다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였는데 전도띠에서 얘가 이미 띠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은 틀렸죠. 3번은 일단 날리고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불순분 반도체는 N형이랑 P형으로 나누어진다. 고유 반도체에 인같이, 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원소야.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원소가 붙으면 결합하면 N형 반도체구나. 요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의 전자 중에 그러면 봐봐. 얘는 최외곽 전자가 5개야. 근데 그 중에 4개는 실리콘과의 결합에 쓰이고 하나는 남아 잉여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잉여전자는 핵에 느슨하게 결합하고 있고 잉여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준위라는 건 에너지 값이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위치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실리콘의 띠틈에 있는데 전도띠에 비교적 가까운 공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때 잉여전자는 아주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전도띠로 도약을 할 수가 있어. 잉여전자는 자 원래는 여기에서 1로 가려면 띠틈이 1.12EV가 필요하단 말이야. 실리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조금만 받아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의 띠틈의 에너지엔 1.12EV의 4% 정도 0.04EV 정도만 있어도 얘는 전도띠로 도약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얘기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이때 잉여전자가 차지하고 있던 에너지 수준이 주계준이다. 주계준이. 주는 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뒤에 너희가 읽었을 때 받계준이가 나오는데 이 준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주계랑 받계는 고유어예요. 이런 용어가 너무 신기하지 않나?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3번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들 한번 찾아볼게. 자, 3번에서 보면 1번. 니은은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미 불순물이 첨가돼서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전자의 도약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반도체에 대한 설명부터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5번. 니은은 전류의 흐름에 주로 관여하는 전하의 이거 5번이 아니네. 미안해요. 4번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였네요. 자, 4번이야. 자, 4번은 니은은 원자 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이미 고유 반도체랑 이 인이랑 결합을 했는데 원자 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렸죠.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 고유 반도체의 붕소와 같이 최외곽 전자가 3개인 원소가 붙으면 P형 반도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 실리콘은 결합에 쓰일 수 있는 전자가 아까 이미 5개일 때 4개 결합하고 1개 남는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3개야. 그럼 하나가 부족한 상태인 거야. 실리콘과 붕소의 결합에서 전자 하나는 결합에 쓰이지 않고 그 자리에는 결합이 없는 빈 곳이 생겨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공은 전자와 반대인 플러스 전하로 간주한다는 거야. 비어있는데 얘네들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로 간주한다는 거야. 그런데 실리콘에 있는 전자는 양공 자리로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가 지금 요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러면 이동한 전자의 자리에는 이제 양공이 생기는 거지. 자, 이때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때 밑줄 양공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양공의 이동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밑줄 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는 뭘 봤냐면 전자가 0.04EV 정도의 아주 작은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도약하는 거였어. 우리 N형 반도체에서는. 그런데 P형 반도체는 양공의 이동이 전류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했어. 지금 전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반드시 짚었어야 됩니다. 실리콘 원자에서 전자가 이동하며 양공을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0.045EV일 만큼 아주 작아. 아까 걔도 작았는데 얘는 더 작네? 더 작진 않군요. 작습니다, 아무튼. 자, 원자가띠에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양공이 생성되며 자, 여기 이제 보자. 요거 가지고 또 한번 볼게. 원자가띠에서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양공이 생성되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띠틈의 특정 준위에서 양공이 내려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대. 자, 얘네들이 지금 어때? 전자들이 서로
돈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이때 전자 3개 결합하고 양공이 원래 여기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공이 있다가 전자가 하나 올라가면 양공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원자가띠의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보다 0.0452V 위에 띠틈의 에너지 준위에 양공이 존재하는 밖의 준위가 형성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선생님이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지만 아까 N형 반도체는 잉여전자가 전도띠랑 가까워서 조금만 받아도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양공이라는 어떤 가상의 사실은 공간인데 전자가 조금 올라가면 양공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거든. 자, 이때 양공의 위치를 원자가띠랑 가까운 0.0452V만큼의 차이가 있는 곳에 설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요만큼만 띄워도 그 자리를 양공이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P형 반도체에서도 여기서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은 무시할 만하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의 이동으로 전류가 흐르고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의 흐름으로 전류가 흐른다.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러면 2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1번 붕소 원소 요거잖아. 얘는 체외각 전자가 아까 2는 5개였는데 얘는 3개니까 2개 적다.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이제 나머지 거 확인해보면 되는 거야. 1번은 아까 지웠고 4번 한번 보자. 4번 원자 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이미 이것도 했죠? 미안해요. 5번 볼게요. 전류의 흐름에 주로 관여하는 전하율보가 아까 니은에서는 전자였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양공이니까 플러스. 맞지?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단락을 볼게요. 얘는 이제 또 그래프까지 필요할 정도로 조금 복잡해. 근데 사실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5번째 단락. 고유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 모두 전기 전도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순물 반도체가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 자, 낮은 온도에서 한번 보자. 불순물 반도체는 단위 부피당 도핑된 원자의 수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가 결정된대. 그러면 이때 봐. 도핑이라는 건 뭐냐면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불순물 반도체로 만드는 거야. 그럼 도핑된 원자의 수는 결국 불순물이 첨가된 원자의 수일 거고 그걸 부피로 나누면 그때의 전기 전도도가 결정이 된대.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변화하냐라는 거야. 같이 한번 보자. 인이 실리콘에 도핑된 N형 반도체의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부터 온도가 올라갈 때의 전기 전도도를 한번 볼게. N형 반도체야.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자, 얘는요. 주계준위에 있는 전자는 비교적 적은 양의 에너지인 0.04EV만 받아도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지. 요거는 아까 우리가 본 거야. 그러면 전도띠로 이동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따라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점점점 N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증가하게 돼. 그치? 0.04EV만 받아도 바로 전도띠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특정 온도 범위에서는 온도를 올리는데 전기 전도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한단 말이야. 자, 이때 전자의 온도 범위, 여기서 전자는 전에 말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비고유 영역이에요. 선생님 밑에 쓸게. 비고유 영역이야. 그리고 후자의 온도를 고갈범위다 라고 합니다. 고갈범위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특정 온도에 다다르면 주계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이제 전도띠로 다 올라갔어. 그럼 그 다음에는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어디서 끌어와야 돼?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을 1.12 EV 정도의 에너지를 줘서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갈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잉여전자가 고갈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주계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소진되어 매우 미량만이 전도띠로 도약해. 온도를 고갈범위 이상으로 더 올리면 그때부터는 전기 전도도가 고유범위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고유범위. 그치? 고유범위로 들어가면 순수한 실리콘의 성질이 발현되는 구간. 그래서 높은 온도는 실리콘의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 다시 말하면 1.12 EV 정도의 에너지를 지닌 온도를 가해주면 그때부터는 원자가띠에 있던 애가 전도띠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때 봐봐.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 이 기울기가 여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더욱 가파르게 된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도핑된 불순물의 전자에 비해서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양이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실리콘에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5 곱하기 10의 22제곱개의 원자가 존재하는데 실리콘에 첨가된 2는 뭐 10의 18제곱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소량이래. 실리콘 반도체의 경우에 비교유 영역의 전기 전도는 200도씨 정도까지. 여기가 이제 뭐 200도씨 정도가 되겠지.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네요. 죄송해요. 여기가 이제 200도씨 정도가 되겠죠. 200도씨 정도까지 일어나면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고유 범위의 전기 전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해됐나요? 자, 이어서 P형까지 볼게. 왜?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어. P형은 선생님이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P형 반도체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는 N형 반도체와 같은 패턴이야. 똑같다는 거지. 자, P형 반도체 비고유 영역에서는 자, 비고유 똑같아. 전자를 밖의 준위로 들뜨게 만들어. 근데 밖의 준위로 들뜨게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0.045 EV만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자과 T의 양공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온도 증가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고유 영역 똑같습니다. 또한 N형 반도체 고갈 범위처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P형 반도체 전기 전도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영역이 P형 반도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런 영역을 뭐라고 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포화범위라고 한다. 자, 얘는 고갈, 없어졌다라고 하고 얘는 포화범위라고 해. 자, 이름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이후에 고유범위와 비고유범위 요런 용어들은 똑같은데 왜 얘는 고갈이고 잉여전자가 사라졌으니까 고갈됐으니까 고갈이라고 하는데 왜 얘는 포화범위라고 하냐. 요거를 또 좀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럼 봐봐. 이 양공 자리에 원래는 얘가 양공이 내려올 수 있는 또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자리를 전자가 지금 다 채워버렸다는 거지. 그럼 똑같아. 그때부터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더 이상 양공이 내려오는 걸로는 안 되니까 원자과 T에서 전도 T로 어떻게 해야 돼? 전자가 이동해야 돼. 도약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공 자리가 다 찼다. 그래서 얘를 포화범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럼 결국 4번 문제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얘는 고갈범위랑은 똑같지만 뭐가 다르다?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야. 아까는 전자가 올라갔고 이번엔 양공이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반영한 선택지가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밖의 준위에 있는 양공의 수가 줄어들어. 그 자리를 전자가 다 차지해버리는 거야. 포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도 전기 전도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 그러다가 에너지가 이 1.12 EV 이상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실리콘 고유 영역이 되면서 고유 범위가 되면서 이 전자가 전도띠로 상승하게 된다. 도약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얘는요, N형 반도체랑 물론 그 앞에 이 반도체, 도체, 반도체, 부도체 얘네들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이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훨씬 중요했어요. 그거를 잘 찾으면서 읽었어야 돼. 우리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아마 5번을 지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합쳐본 거야. 요거는 똑같고 그래프는 똑같고 요 전도띠랑 요 원자과 T에 있는 얘네들을 한번 합쳐본 건데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 아마 요 양공이 있는 게 P형 반도체일 거고 얘가 N형 반도체의 설명일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 일단 최외곽전자가 3개인 갈륨 원소를 순수한 실리콘의 소량 첨가해서 반도체 가를 만들었어. 그러면 가는 우리가 아까 봤던 P형 반도체야. 이 양공을 필요로 하는 애란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는 뭐야? 최외곽전자가 5개인 안티모니 원소래. 그럼 얘는 뭐가 돼?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야. 이 잉여전자가 필요한 애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가와 나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 한번 볼게요. 가는 순수한 실리콘과 달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 전도도는 감소하나요? 그런 애는 없습니다. 반도체에. 자, 2번. 가는 고갈 범위 이상의 온도에서는 실리콘 본연의 성질에 의한 전기 전도도가 억제된다. 자, 고갈 범위가 여기였단 말이야. 물론 가는 고갈 범위가 아니라 포화범위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온도는 고유범위잖아. 그치? 고유범위는 가나 나나 똑같아. 실리콘 본연의 성질에 의한 전기 전도도가 발현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2번 틀렸고. 3번. 나는 도핑에 따른 양공의 생성을 통해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자, 나가 도핑에 따른, 도핑은 똑같이 하는 거야. 도핑이라는 건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니까 이때 양공이 만들어지는 애인가요? 아니죠. 양공이 만들어지는 애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어요. 4번. 가와 달리 나는 불순물 원자가 실리콘과 결합을 이루는 P형 반도체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둘 다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죠. 정답은 5번이야. 나와 달리 가는 D팁에 양공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가 있다. 그치? 나는 양공이 없어. 잉여전자가 있을 뿐이야. 가는 양공이 존재하는 애인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5번 또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남은 거 한번 풀어볼게. 정답 몇 번이죠? 정답 5번이죠. 고유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를 구분을 했어.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불순물 반도체 전기전도도의 특성을 쭉 설명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는 1번에는 5번 선택지가 가장 전개 방식에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안푼 문제는 없고, 자, 요렇게 과학이나 기술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과정을 한번 확인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확인해보고, 요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우리 이 과학기술 파트를 13개의 제시문을 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중요한 스킬들을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능에서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